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를 그리다 강의를 맡게 된 통일교육협의회 서민규 사무총장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상황이 있어서 한반도에 대한 평화 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우리가 통일에 대하여 말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위험한 기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이 때일수록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것들을 더 우리가 고민해보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나된 코리아, 원 코리아를 우리가 같이 꿈꾸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행복 있다, 우리 조합원님들과 우리 관계자분들과 함께 그런 한반도 평화와 우리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평화와 통일,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평화가 먼저일까요? 통일이 먼저일까요? 평화와 통일,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분명한 것은요, 한반도의 평화라는 큰 틀 안에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일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통일의 목적과 통일의 결과와 통일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평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통일 때문에 평화가 깨어질 수 있다라면 저희는 그 순간 통일을 멈춰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이룩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룩하는 통일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까지도 우리는 이룩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통일이 우리가 논의되어야 한다,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 우리가 한반도 어떤 모습인가라고 할 때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범사, 모든 것에는 기한, 시간이 있고 천하 만사,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다면 치료할 때가 있고요. 헐어버릴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켜야 할 때가 있다면 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해야 할 때가 있다라면 우리가 분연하게 일어나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해야 될 때가 있다면 미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우리 한반도는 전쟁할 때입니까? 평화해야 할 때입니까? 우리는 이 기로 안에서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우리는 평화로워야 할 때임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습니다. 자, 이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2020년 우리 한반도는 어떠한가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요, 하나는 크로노스인데요. 이 두 가지 차이에서 먼저 크로노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크로노스는 몇 시, 몇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시간에 대한 의미 안에서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면, 일생 안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들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에 대한 얘기들 할 때 이 특별한 시간을 뭐라고까지 생각하냐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는 신이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카이로스, 기회의 신의 동상, 모습을 보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회라는 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카이로스, 이 기회의 신의 모습을 보면 어깨에 큰 날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밑에 다리까지도 보면 다리에도 발에도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큰 날개만 있는 것으로도 엄청나게 빠른데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이 기회라는 건 어깨의 날개뿐만 아니라 발에도 날개가 있어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기회이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카이로스 신의 모습에서 보면 얼굴, 머리 부분을 보면 머리카락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앞에만 있습니다. 뒤는 대머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면에 서서 이 머리끄댕이를 잡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옆에 서거나 뒤에 서서는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생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았고 누군가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할 때 기회를 잡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쏜살같이 지나가는 기회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정면에 서서 머리끄댕이를 잡은 사람은 기회를 잡는 것이고 혹여라도 쏜살같이 지나가는 기회에 대하여 이것이 기회인가 아닌가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옆에 서거나 뒤에 선다면 절대로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회의 신에서는 손에는 하나는 자와 칼이 들려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하게 자로 재는 가운데 칼로 결단력 있게 끊는 모습,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2020년에 대한 모습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게 지금 오늘이 6월 25일 새벽 1시입니다. 이게 무슨 날입니까?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고요. 2020년은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안에서 독립군의 그런 전투 역사 속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제일 큰 승리를 거듭했던 그런 때의 모습, 봉오동 전투의 100년, 청산리 전투의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지나갔던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선거를 통해서 표현했던 모습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국제적으로는 독일 통일이 이룩한 지 30년이 됩니다. 30주년이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10월 3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개천절을 우리는 10월 3일을 지내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 10월 3일을 통일을 이룩한 날이다라고 해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46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국내적, 역사적으로, 국내적으로 또 해외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가 바로 2020년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2020년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우리가 2020년의 모습에서는 국민분단 70년의 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국가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요. 이 국가의 3요소가 시기마다 다르게 나눠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이 독립되어진 지가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는데 이때 어떻게 해요? 영토 분단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정말 열심히 많이 활동을 하셨으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일으켰던 모습은 우리나라 온전한 힘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세계 2차 대전 안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이루어졌던 과정들 속에 연합군은 어떻게 해요? 이 조선 한반도를 어떻게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남한은 미군정이, 북한은 소련 군정이 점령하는 가운데, 분할 점령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일본의 모습을 없애겠다, 잔재를 없애겠다라고 결정했던 과정들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독립하면서 영토 분단이 바로 이루어졌고요. 자, 그런 가운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졌다라면 저기 북한의 정식 명칭은 무엇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1948년 9월 9일 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체제 분단이고요. 국민 분단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까 한국전쟁,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오늘 70년 전에 오늘 일어났는데 이때 국민들이 나눠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부분들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시기로부터
국민들이 분단되었다라고 하는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토, 체제, 국민, 국가의 3요소가 시기마다 우리나라는 나뉘어지게. 자, 평화의 이야기들을 할 때 저는 돌가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돌가보는 뭐냐라고 하면요. 돌가보는 문화어로, 그러니까 문화어는 북한의 표준어를 의미합니다. 문화어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중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모습의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함께 지는 모습의 가위바위보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탈무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혜의 산물, 그 탈무드 안에 장님과 등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깜깜한 밤에 어떤 사람이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가운데 초행길이라 너무나 깜깜한 밤이라 온전히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저기 상대방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향해서 잘 걸어갈 수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불빛을 보면서 들고 온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은 장님이 손에 등불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장님은 등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장님이 등불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 초행길을 걷는 사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라면 이럴 때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지게 되지만 이 장님, 요새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시각장애인이 있죠. 이 시각장애인이 내가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등불을 들고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에 대한 것들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북한에 대한 우리가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 이 시간 먼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화 그러는데 한반도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평화, 남한에서 말하는 평화,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가 같은 의미인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평화라는 말, 이 조선말 사전은 북한의 우리나라 대백과 사전 같은 건데요. 국어사전과 같은 말인데 이때의 평화, 북한에서도 평화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쟁이나 무장 충돌 같은 것이 없는 상태, 같은 말이죠. 자, 그러나 구체적인 의미 안에서 본다라면 평화적 공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평화적 공존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잘 지내는,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모습을 평화적 공존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빨간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평화적 공존은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계급투쟁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계급투쟁이란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혁명의 과정들 속에 계급, 즉 가진 자 계급과 가지지 못한 자의 계급, 부르조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에 어떻게 해요? 투쟁이 있는 가운데 나중에 가지지 못한 무산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온전히 승리하여 공산주의 세상을 이룩한다 라는 의미로 잠깐 평화적 공존이라면 서로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평화적 공존을 뭐라고 생각한다라고요? 오히려 계급 투쟁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북한 쪽에서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람들은 평화적 공존하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계급 투쟁의 한 형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평화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본다라면 우리는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북한에서는 평화 전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미제의 평화 전략이란 곧 뒤집어 무슨 전략이라고요? 전쟁 전략으로 생각한다.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이룩하기 위한 상황으로서의 준비하는 과정의 전략을 평화 전략이다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같은 음성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자,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하고 잠깐 요 부분만 잠깐 얘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을 하려는데요.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화는 어떻게 해요? 먼저 세 가지 단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것,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